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오늘은 노무현 8주기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싫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은 여전히 그 죽음을 애달파하는 사람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8주기 되는 날이니 그렇게 슬퍼하는 사람들을 한 번쯤 이해해 보려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건 이런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노무현은 내가 어린 시절 배운 아주 단순하고 순진한 정의, 우리 편은 이기고 나쁜 놈은 진다는 수준에 나는 나이 먹어가며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런 게 있다고 믿고 싶은 그런 정의의 원형질이 사람으로 체화된 상징입니다. 그래서 노무현의 죽음은 아직도 내 안에 어딘가에서 살아있던 그런 단순한 정의를 믿고 싶은 어린아이가 함께 쓰러진 거죠. 내 안에 아이가 같이 죽은 겁니다. 그런 그런적 상실감을 이해할 수 있을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그런 겁니다. 8주기를 맞아 아주 조금만 더 서로를 이해하고 사는 세상이 됐으면 바라봅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뉴스입니까? 요즘은 1시간 간격으로 뉴스를 보는 사람이 많아요. 네. 네, 정부발 뉴스가 워낙 쏟아져서 그런데요. 하도 많은 인사와 하도 많은 조치들이 있으니까. 자, 오늘 첫 뉴스는 뭔가요? 네, 어제 잠깐 전해드렸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위법 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건 이제 후보 시절부터 4대강이나 방산, 자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네, 속칭 사자방이라고 해서요. 관련된 네. 문제 계속 제기했습니다. 감사가 몇 번 있었죠? 3번인가요? 네, 지금까지 총 3번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2차례이긴 했지만요. 한 차례는 문제가 없다고 나왔고요. 박근혜 정부 인수위식에 나왔던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총체적 부실이 있다라는 거고요. 박근혜 정부에서의 3번째 감사는 건설사 담합에 의혹이 맞춰져 있어서요. 정부가 담합을 방조했다. 이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뭐 포커스는 정책 결정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건데 감사하겠다는 건데 그러다가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후속 조치를 하겠다. 네, 수사까지 가능하다라는 뉘앙스로 읽힙니다. 포커스를 정책 결정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따져보겠다라고 했지만 이제 이걸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위법 발견 시 상응 조치 여기에 이제 방점을 두겠죠. 예. 근데 이게 내년 말에나 환경 영향 평가 나오고 한다니까 굉장히 오래 걸릴 일입니다. 생각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규모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 개인의 드라이브만 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되려면은 이 사업에 동조한 학계도 있고 이 사업으로 이득을 본 업계도 있죠. 예. 그리고 이 사업으로 승승장구한 관계도 있어요. 굉장히 거대한 세력이 함께 만든 거라서 오랜 시간 걸릴 거라고 봅니다. 네. 결론이 나르면.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또 한마디 했죠. 여기에 대해서. 예, 어제 곧장 입장 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비서실 명의의 입장문이 기자들한테 전달됐는데 5장짜리 입장문입니다. 이미 다 문제 없다고 결론 난 것을 왜 또다시 들춰서 정치적 시비거리로 만드냐라는 내용입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도 동아일보가 아침에 전했는데요. 어제 사무실에서 참모로부터 재감사 소식을 전해 듣고 허허 하면서 헛웃음 지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성대모사 한 건가요? 순간적으로. 허허 이렇게 나와 있길래요. 네. 게다가 한 참모가 더 자세하게 입장을 전하고 있는데 혀를 끌끌 차면서 헛웃음을 짓는다는 게 무슨 의미겠느냐라고 했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겠느냐? 네, 전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건데. 글쎄요, 뭐 큰일 났다라는 반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멘탈 붕괴 이런 반응일 수도 있죠. 그럼 우리한테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물어보고 우리한테 알려줘야죠. 네. 어쨌든 구체적인 워딩은 없이 헛웃음을 지었다. 네. 큰일 났네요. 다음 뉴스죠.
네, 또 어제 국회를 찾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가 직접 방산비리를 척결하겠다라는 뜻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와 만나서 국가안보실의 국방개혁팀을 만들어서 방산비리를 주로 보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4대강 방산비리, 이건 후보 시절부터 쭉 해왔던 얘기고, 그래서 부정축제 재산이 있으면 환수하겠다 이런 말도 했었죠.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말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며칠 전까지만 해도 김관진 안보실장이었죠. 김관진 안보실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게 사드 배치였는데, 사드도 이 관점에서 한번 다시 들여다보겠다 하는 의지가 여기 담겨 있지 않을까. 네. 김관진 안보실장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비슷한 헛웃음을 짓지 않았을까. 그 네. 뜻은 모르겠습니다만. 예. 바쁘시겠네요, 이분들이. 자, 다음 뉴스는요. 네, 통일부가 어제 남북관계의 단절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민간 교류에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 이야기인데요. 민간 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당장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산업 이런 걸 재개하기는 어렵거든요. 지금 분위기상. 근데 이제 민간 교류도 막혀 있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겠다는 의미겠죠. 예, 일종의 제스처. 예, 대북 압박만 하지 않고 대화도 할 텐데 그 첫 출발이 민간 교류로 시작하겠다. 네, 뭐 인도적 지원이나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네. 당장 개성공단이 재개되거나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미 공장들 많이 옮겼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 알겠습니다. 또 다음 뉴스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친서를 보냈다고 오늘 아침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황청 특사인 김희중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을 통해서인데요. 로마에 도착해서 있는 이 김주교를 통해서 중앙일보 기자가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김 대주교는 23일이나 24일 정도의 교황을 만나서 남북 정상회담 중재를 요청하는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과거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남북 문제의 주도권은 남북이 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북 당사자가 만나 해결하면 되는 사안이었는데 지금은 그 틀을 육자회담 틀이니 당사자만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해법을 생각해낸 것 같아요. 예전에 생각해 보면 그 팔레스타인하고 아라파 이스라엘 문제 있을 때 서로 그 마주하고 있잖아요. 둘이 만나면 돼요. 네, 만나면 경계를, 되는데 네. 굳이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중재자로 나서서 협정을 맺은 것처럼 아니면 이제 미국 쿠바 국교할 때 교황을 중재자로 해서 협정을 맺은 것처럼. 네, 실제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모델을 생각하나 봅니다. 예. 누군가 이제 이 단절에 제3의 중재자를 내세워서 그걸 명분으로 해서 계기로 해서 그런 모델인가 보네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이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등 사상 최대 규모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8주기 추도식에 자유한국당이 대표급 인사는 보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합니다. 부르지 않기로? 네, 그래서 박맹우 사무총장이 대신 가고요. 원내대표는 가지 않습니다. 이건 나쁜 결정이에요. 정치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야유나 물세례를 뭐 이런 추도식은 하지 않겠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지난번 김무성 전 대표가 간 것처럼 가서 자기 정치적 존재를 드러내는 게 이제 훨씬 나은데 예. 안 가기로 했다는 거죠. 추도식에. 네, 어느 대통령은 가고 어느 대통령은 안 가고 그런 게 형평의 문제가 있다라는 게 정우택 원내대표의 주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유당이 뭐랄까요? 정치적 좀 자신감을 상실한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고 이 추도식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생의 친구였는데 한 사람 먼저 대통령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죽음 때문에 또 한 번도 정치를 생각해 본 적 없는 사람이 결국 역경 끝에 대통령이 되고, 사실 굉장히 영화적 소재거든요. 대단한 서사인데, 여기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 있죠. 저희가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이게 연설 현장에서 한 거라 정확한 어디 들렸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대통령이 가면 된다. 왜냐하면 나는 문재인을 친구로 두고 있기 때문에.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멘트는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예.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이 아니라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이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그런 식으로 표현했었죠. 제가 보기에는 훗날 이거 두고두고 영화로 됩니다. 지금이야 그럴 수 없죠. 아마 10년, 20년 지나면 스토리가. 네. 그리고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바라보는 입장들 사이 간격이 아주 크죠. 네.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는 아니고, 정치적으로 진보 진영에 속하는 분들 중에도 애도를 몇 년씩이나 하느냐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뭐 대구 소위 TK에서도 노무현을 지지하지 않았었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애달파는 분들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건 감수성이 다른 겁니다.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 2시에 합니까? 네, 오늘 오후 2시에 추도식이 열립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도 오늘 열립니다.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대심판정에서 열리는데요. 재판부가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하면서 최순실 씨와 나란히 피고인석에 선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 모두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일부러 만들어도 이렇게 되기 힘든데. 그렇게 어떻게 5월 23일 그러게요. 오전 오후가 이렇습니다. 네. 오전에는 첫 공판이고 오후에는 추도식이네요. 예. 이 대심판정은 저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본 적이 있는 법정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많은 인연이 있으시네요.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당첨권을 받아서 들어갔다는 거죠, 지금? 예, 지금은 굉장히 관심이 높기 때문에요. 보고 싶다고 해서 바로 가서 볼 수는 없고 비표를 받아야 합니다. 미리 받았겠죠.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은 즉석에서 가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 진행 과정을 촬영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네, 그건 재판장의 허락이 필요한 사항인데 예. 당장 실시간으로 중계를 보긴 힘들고요. 사진 정도 촬영이 재판 시작되기 전에 있기 때문에. 전에 예. 법정 이제 재판부에서 허용해서 예. 역사적인 재판이니 사전 촬영은 가능하다 정도. 그렇군요. 촬영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나중에 이제 이게 속기록이 있으니까 속기록을 요청하면 속기록을 받아볼 수 있어요. 네, 재판 조서가 남습니다. 네, 변호인단에서 요청하면 받아볼 수 있거든요. 음성 녹취도 받아볼 수 있고, 근데 이제 기자들은 기사를 빨리 써야 되니까 아마 손으로 쓰겠죠. 네, 현장에서 노트북으로 받아치고 있습니다. 부정확해요. 많이 겪어봐서 아는데 한 말이 그대로 나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하간 저녁 때가 되면 나오긴 나오겠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근데 첫 공판이라 사실은 뭐 평이한 내용들이 아닐까. 네, 전체 혐의를 부인하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순실 씨와 공범이라서 지금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걸 분리해달라고 요청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재판부 판단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분리 요청했었는데 병합돼 있는 거죠, 이게 건이? 네, 여러 건이 병합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분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자유한국당은 7월 3일 전당대회 열어서 새 지도부 뽑기로 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불출마 선언했고요. 홍준표 전 지사의 출마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또 홍준표 전 지사는 자유한국당이 선거에서도 지고도 보너스 잔치 벌였다면서 SNS에 계속 관련된 내용 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어제 의원총회 열었지만 비대위원장 선임하지 못했습니다. 오는 25일 다시 중앙위원회 열어서 비대위원장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바른정당은 다음 달 26일 새 대표 뽑습니다. 김세현, 김영우, 김용태, 이혜훈 의원 이런 분들이 꼽히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가 출마하면 아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당선이 유력한데 문제는 이제 룰이겠죠. 룰. 대표를 어떻게 뽑느냐. 여론조사를 어느 정도 포함하느냐. 기존의 당원 당규대로 그대로 한다면 홍준표 전 지사가 제가 알기로는 절반이든가요. 여론조사 포함 정도가. 그럴 텐데 그 룰이 그대로 간다면 그럴 것 같고. 세력은 없는 분이라. 예. 네, 그래서 지금 계속 SNS에 정치적인 글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지만요. 예. 결국은 홍준표 전 지사와 친박의 대결이 되겠네요. 예. 근데 친박도 지금 구심점을 잃은 상황이어서. 여하간 친박 인물 인사들의 출마 가능성만 지금 얘기되고 있네요. 예. 거기는 그렇고요. 국민의당은 일부에서는 소위 이제 동교동계에서는 민주당과 합당해야 된다는 얘기가 왜냐하면 바른정당과 합당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자 거기에 대한 반발로 그럴 거면 민주당과 합당해야 하는 게 맞지 왜 바른정당과 합당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걸로. 예, 오늘 아침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이 더 이상 이제 패권주의가 없어졌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면서 민주당과 다시 합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좀 웃깁니다. 예. 대통령이 됐으니까 더 패권이 강해진 거 아닙니까? 그런 논리라면 대표도 아닐 때도 패권 정당으로 했는데 패권이 없었다고 하는 거는 이제 민망하니까 이유를 댄 것이고 예. 시급한 건 그런 거겠죠. 지금 국민의당 내부에서 바른정당하고 합당하느냐 이건 이제 친안철수 쪽 의원들 혹은 초선 의원들의 의견인 것 같고 소위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치를 함께 했던 쪽은 국민의당하고는 아니지 않느냐 보수정당인데 네, 바른정당하고는 아니지 않느냐. 바른정당하고는 예. 아니지 않느냐 그런 뜻인 것 같고요. DJ 햇빛 정부를 부정하는 정당인데 그건 안 맞지 않느냐. 정통성은 안 맞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 문제는 바른정당과 합치자고 하는 쪽은 현직 의원들이 많고, 예. 민주당과 같이 가야 한다고 하는 쪽들은 전직 의원들이 많고, 뭐 대충 그렇게 분리가 됩니다. 바른정당은 나온 분들이 대부분 젊은 의원들이네요. 예, 그렇죠. 젊은 당대표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런 후보들만 나온다면 예, 굉장히 젊은 당대표가 선출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원외 의원들도 꼽히고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목 한두 개 정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세월호 선체 수색 계속되고 있고요. 어제 구명조끼 입은 채 온전한 상태의 유해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구명조끼를 아예 입은 온전한 유해가 처음으로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DNA 감식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최대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빨리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지금까지는 보입니다. 그보단 빨리빨리 예. 확인되어 가고 있는 중인데.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한번 따로 종합해서 중간 종합을 한번 해야 되겠네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워딩은 없이 헛웃음을 지었다. 네. 큰일 났네요. 다음 뉴스는요. 네, 또 어제 국회를 찾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가 직접 방산비리를 척결하겠다라는 뜻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와 만나서 국가안보실의 국방개혁팀을 만들어서 방산비리를 주로 보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4대강 방산비리, 이건 후보 시절부터 쭉 해왔던 얘기고, 그래서 부정축제 재산이 있으면 환수하겠다 이런 말도 했었죠.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말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며칠 전까지만 해도 김관진 안보실장이었죠.
김관진 안보실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게 사드 배치였는데 사드도 이 관점에서 한번 다시 들여다보겠다 하는 의지가 여기 담겨 있지 않을까. 네. 김관진 안보실장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비슷한 헛웃음을 짓지 않았을까. 그 네. 뜻은 모르겠습니다만. 예. 바쁘시겠네요. 이분들이. 3시간 걸릴 거라고 봅니다. 네. 결론이 나려면.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또 한마디 했죠. 여기에 대해서. 예, 어제 곧장 입장 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비서실 명의의 입장문이 기자들한테 전달됐는데 5장짜리 입장문입니다. 이미 다 문제 없다고 결론 난 것을 왜 또다시 들춰서 정치적 시비거리로 만드냐라는 내용입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도 동아일보가 아침에 전했는데요. 어제 사무실에서 참모로부터 재감사 소식을 전해 듣고 허허 하면서 헛웃음 지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성대모사 한 건가요? 순간적으로. 허허 이렇게 나와 있길래요. 네. 게다가 한 참모가 더 자세하게 입장을 전하고 있는데 혀를 끌끌 차면서 헛웃음을 짓는다는 게 무슨 의미겠느냐라고 했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겠느냐? 네, 전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건데. 글쎄요, 뭐 큰일 났다라는 반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멘탈 붕괴 이런 반응일 수도 있죠. 그럼 우리한테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물어보고 우리한테 알려줘야죠. 예. 어쨌든 아이가 같이 죽은 겁니다. 그런적 상실감을 이해할 수 있을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그런 겁니다. 8주기를 맞아 아주 조금만 더 서로를 이해하고 사는 세상이 됐으면 바라봅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뉴스입니까? 요즘은 1시간 간격으로 뉴스를 보는 사람이 많아요. 예. 네, 정부발 뉴스가 워낙 쏟아져서 그런데요. 하도 많은 인사와 하도 많은 조치들이 있으니까. 자, 오늘 첫 뉴스는 뭔가요? 네, 어제 잠깐 전해드렸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위법 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건 이제 후보 시절부터 4대강이나 방산, 자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네, 속칭 사자방이라고 해서요. 관련된 네. 문제 계속 제기했습니다. 감사가 몇 번 있었죠? 3번인가요? 네, 지금까지 총 3번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2차례이긴 했지만요. 한 차례는 문제가 없다고 나왔고요. 박근혜 정부 인수위식에 나왔던 것들.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오늘은 노무현 8주기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싫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은 여전히 그 죽음을 애달파하는 사람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8주기 되는 날이니 그렇게 슬퍼하는 사람들을 한 번쯤 이해해 보려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건 이런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노무현은 내가 어린 시절 배운 아주 단순하고 순진한 정의, 우리 편은 이기고 나쁜 놈은 진다는 수준에 나는 나이 먹어가며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런 게 있다고 믿고 싶은 그런 정의의 원형질이 사람으로 체화된 상징입니다. 그래서 노무현의 죽음은 아직도 내 안에 어딘가에서 살아있던 그런 단순한 정의를 믿고 싶은 어린아이가 함께 쓰러진 거죠. 내 안에 문제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총체적 부실이 있다라는 거고요. 박근혜 정부에서의 3번째 감사는 건설사 담합에 의혹이 맞춰져 있어서요. 정부가 담합을 방조했다. 이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뭐 포커스는 정책 결정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건데 감사하겠다는 건데 그러다가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후속 조치를 하겠다. 네, 수사까지 가능하다라는 뉘앙스로 읽힙니다. 포커스를 정책 결정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따져보겠다라고 했지만 이제 이걸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위법 발견 시 상응 조치 여기에 이제 방점을 두겠죠. 예. 근데 이게 내년 말에나 환경 영향 평가 나오고 한다니까 굉장히 오래 걸릴 일입니다. 생각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규모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 개인의 드라이브만 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되려면은 이 사업에 동조한 학계도 있고, 이 사업으로 이득을 본 업계도 있죠. 예. 그리고 이 사업으로 승승장구한 관계도 있어요. 굉장히 거대한 세력이 함께 만든 거라서